안녕하세요 여러분, 환경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우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2과목 상하수도 계획 중 챕터 2 수원 및 집수 저수시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원은 물의 근원이라고 다 알고 계시는데 집수와 저수가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수란 한 곳으로 물이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한 곳으로 물이 모이는 것입니다. 물이 모임. 자, 저수시설의 저수는 물을 인공적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이때 저수의 뜻은 물을 인공적으로 모으는 것. 이렇게 알고 계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원의 종류에는 크게 봤을 때 지표수와 지하수 그리고 기타로 볼 수가 있는데, 지표수와 지하수에 대한 설명은 제가 개론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고, 이때 빗물과 해수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수와 지하수 그리고 빗물과 해수의 특성은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개론 부분에서 제가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원의 구비 요건에서는 당연히 수량이 풍부해야 좋은 수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수질이 좋아야겠죠. 왜냐하면 수질이 나쁘다면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공정에 사용되는 돈이 많이 소모되므로 수질이 좋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 가능한 한 높은 곳에 위치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자, 높은 곳에 위치해야 되는 이유는 이때 물을 집수 및 저수, 그 다음에 취수를 하기 위해서는 물이 중력 그대로 흐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수원이 아래쪽에 있다면 우리는 이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펌프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이 펌프를 사용하게 되면 동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용료가 많이 소모됩니다. 우리는 공학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체크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마찬가지로 네 번째도 보게 되면 수돗물 소비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송 관련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깝거나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86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수시설은 말 그대로 뭐였냐면 물을 인공적으로 모으는 것으로, 이때는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계획 기준년에 대해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밑줄 치도록 할게요. 파란색으로 밑줄이 쳐 있긴 한데, 계획 기준년은 10개년에 제1위 정도의 갈수를 기준년으로 한다. 여기 밑줄 치고 별표를 하신 다음에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밑에 주요 저수시설을 보게 되면 하구둑과 전용댐, 다목적댐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하구둑 같은 경우는 농업용수에 바닷물이 역류하지 못하도록 만든 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여행 다니실 때 차 타고 이동하다 보면 근처에 이제 농업 지역을 보게 되면 이런 하구둑들이 있어요. 자,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막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댐보다 저렴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특성들도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취수시설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취수시설에 대해서는 출제가 자주 됩니다. 그리고 별표도 3개의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별표 3개짜리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먼저 취수시설은 선정은 이런 식으로 한다 정도만 읽어주시면 되고, 자, 이제 두 번째부터 나오는 취수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수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천 같은 데 걸을 때나 이제 뚝방 같은 데 걷다 보면 이 천 쪽에 이제 취수보 같은 이런 모양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 취수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물을 취수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멋있게 보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취수보는 비교적 대량으로 물을 취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안정된 취수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 취수보를 설치하게 되면 하천의 유황이 불안정할 때 이 취수보의 설치로 인해서 하천의 유황이 안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취수보를 설치하는 목적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침사 효과가 큽니다. 자, 지금 대략적인 그림을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취수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취수보를 이런 식으로 그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흐른다고 볼게요.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자, 이때 여기에 부딪히게 돼서 물들이, 부유물질들은 이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부유물질들은 이 밑으로 가라앉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침사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취수보는 이렇게 해서 침사 효과가 있는 것이고, 자, 이때는 이 물을 취수하기 위해서는
바닥으로부터 0.5m에서 1m 떨어진 곳에서 취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낮은 곳에서는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0.5에서 1m는 떨어뜨려 놓는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이때 취수하는 속도는 유속은 0.4에서 0.8 m/s라는 것도 같이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최저와 최고의 속도를 유지하는 것은 왜냐면, 일단 최저 유지하는 조건은 심사되었던 물질들이 딸려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최소 유량을 결정하고, 최소 유속을 결정하고, 최대 유속을 결정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빠르게 되면 관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유속을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적정량을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보게 되면, 밑에 쭉 보게 되면 원칙적으로 홍수의 유심 방향과 직각이다. 자, 보죠. 홍수의 유심 방향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고 있는데, 취수보는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직각으로.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홍수의 유심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의 대부분은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걷다 보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아, 이게 보이면 저건 취수보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 여기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밑줄만 치도록 할게요. 자, 취수할 때는 0.5에서 1m 이상 높게 만들고, 유입 속도는 0.4에서 0.8 m/s를 표준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취수탑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취수탑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대략적인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천이 흐르고 있을 때 취수탑을 설치하게 되는데, 취수탑은 타원형으로 대부분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타원형이라 하면 이런 식으로 생겼죠. 길쭉하거나 넓적하게 생겼는데, 이것을 A, 이것을 B라고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야 되냐면, A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A라는 녀석처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왜 B처럼 설치하지 않냐 하면, 이게 마찰력이 많아지기 때문에 타원형의 장축 부분을 흐름 방향과 일치시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그림을 보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A처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기타 특성들을 보게 되면 쭉 읽어봐 주시면 되고, 뒤에 이제 재원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위치 및 구조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다시 한번 밑줄을 쳐보도록 할게요. 자, 최소 수심이 2m 이상이어야 된다. 2m 밑줄. 그 다음에 여기는 읽어보시면 되고, 형상 및 높이에서 타원형으로 하되 장축 방향을 흐름 방향과 일치하도록 설치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그냥 가볍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파란색으로 체크해드린 부분이 기출문제에서 많이 출제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먼저 암기를 하신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쭉쭉 읽어봐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취수문을 보게 되면, 취수문은 말 그대로 문을 이용해서 취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성을 보게 되면 하천 유향에 영향을 받아서 불안정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파랑, 결빙 등의 기상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취수문의 특성입니다. 자, 이 정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계속 밑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수 광고도 그냥 가볍게 읽어봐 주세요. 취수 광고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쭉쭉 넘어가서, 자, 취수툴도 그냥 읽어봐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지하수에서의 취수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부분은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같이 체크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취수 지점을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연해부 같은 경우에는 해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수의 영향을 받게 되면 지하수로 염분이 침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줘야 되고, 자, 그다음 세 번째, 복류수 얕은 우물인 경우에는 오염원으로부터 15m 이상 떨어져서 장래에도 오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점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하수는 말 그대로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오염이 점점 번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최소 15m 이상 떨어져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15m는 밑줄을 좀 칠게요. 여기 15m 이상 떨어져, 여기는 밑줄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읽어봐 주시면 되고, 자, 세 번째에 있는 집수매거가 출제가 자주 되고 있죠. 자, 이 집수매거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물이 흐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졸졸졸
이쪽 방향으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면적으로 보게 되면 이쪽에 물이 이렇게 차 있고, 그 다음에 땅은 이제 검은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샵 모양은 그 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흐르는 물 안쪽에 땅이 존재할 텐데, 이 땅에서 땅에 이제 밑에 관을 파서 취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집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관을 설치합니다. 관을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여기서는 이쪽에는 입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어떻게 되죠? 자, 중요한 부분인 집수 매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수 매거는 지하수를 취소하기 위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 하나인데, 그림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물이 흐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이 흐른다고 가정할 때 먼저 단면적으로 보게 되면 이쪽에 물이 차 있고 밑에는 땅이 존재하겠죠. 땅이 이런 식으로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관을 설치하게 되죠. 관을 설치하게 됩니다. 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자, 이때 이 관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때는 구멍이 나 있는 관들을 설치하게 됩니다. 구멍이 있는 관을 설치해서, 자, 이때는 물이 마구 들어오면서 여과 효과를 나게 되죠. 왜냐하면 이쪽에는 자갈도 있고 모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물속에는 자갈보다는 모래가 많이 존재하게 되겠죠. 자, 이 모래층을 통과하면서 부유물질들이 제거되고 여과된 깨끗한 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때 이쪽으로 유입되는 속도가 있습니다. 관으로 유입되는 속도. 자, 이때는 좀 깨끗한 그림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유입되는 속도는 매우 느립니다. 3cm/s의 속도로 유입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모래가 같이 빨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유입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구멍들이 존재하는데 이때는 1m 제곱당 20에서 30개의 공경이 존재하게 되죠. 자, 그리고 매건의 평균 유속은 1m/s를 유지해야 됩니다. 자, 이때는 유입 속도보다 훨씬 빠른데, 왜냐하면 아무리 천천히 유입한다 하더라도 토사물들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흘려보냄으로 해서 이 토사들도 같이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특성들을 한번 보게 되면 이때 물의 흐름 방향과 직각이다라는 것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관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다 이쪽 방향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래야지 취수가 잘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때는 책을 보면서 같이 밑줄을 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및 구조를 보게 되면 매설 깊이는 5m 이상으로 하며 제외지의 경우에는 2m 이상으로 한다. 여기 밑줄 칠게요. 여기 밑줄. 다시 여기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빨간색으로 할게요. 빨간색으로 여러분들 잘 보이게끔. 자, 그럼 여기 밑줄을 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마찬가지로 집수매거는 수평 또는 흐름 방향으로 향하여 완경사로 하고, 집수매거의 유출단에서 매건의 평균 유속은 1m/s로 합니다. 자, 이때 유입되는 속도, 평균 속도 말고 관으로 유입되는 속도는 3cm/s라는 것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밑에 나와 있습니다. 집수매거로의 유입 속도는 3cm/s, 그리고 집수계구부의 공경은 1m 제곱당 20에서 30개의 비율이 존재한다 라는 것 정도는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밑에 문제를 같이 보게 되면 복류수나 자유수면을 갖는 지하수를 취소하기 위한 집수매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집수매거는 복류수의 흐름 방향에 대해서 평행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으로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고, 2번을 보게 되면 매설 깊이는 5m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제외지의 경우에는 2m 이상으로 해도 된다라는 것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같이 위에 나와있지만 한번 정리할게요. 제외지의 경우 2m 이상으로 한다 라는 것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뒤에서는 얕은 우물과 깊은 우물에 대해서 출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기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만약에 필기에서 출제가 되었다면 이 해당 인자들은 주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대입하는 정도만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